2019년부터 21년까지 국가직, 지방직 3개년 7급 시험 행정법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급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들을 다 그 학습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론과 강론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총론의 경우에 이제 저희 그 편지 형태로 봤을 때 각각의 그 출제 경향들을 이렇게 단원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총론과 강론의 구분의 기준은 이제 써니행정법 총론을 써니행정법 교재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고요. 괄호 속에 있는 숫자는 이제 문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의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표를 살펴보면 각각의 그 주요 키워드들, 주요 단원들을 테마들을 살펴보면 좀 중복돼서 나오는 경향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가직 7급을 앞쪽에 배치했고 지방직 7급을 뒤에 배치를 했는데요. 통론의 경우에는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뭐 사인의 공법 행위 내지는 공사법 관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작용법을 보시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행정입법이라든가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횟수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법상 계약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행정 절차 그리고 정보 공개 쪽에서는 행정 절차가 거의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정보 공개의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효성 확보 수단을 봐서도 실효성 확보 수단이 굉장히 계속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관련해서 뭐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대집행이라든가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손해 정보 쪽에서는 손실보상 또 국가배상법 이런 내용들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행정쟁송의 경우도 정말 좀 다양해요. 여기는 당사자 소송에서부터 뭐 심판도 있고 뭐 항고소송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7급 같은 경우는 총론과 강론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으면서도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총론과 강론이 섞여서 지문이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3개년을 봤는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강론 나 그냥 버릴래 라고 했을 때 이 종합문제에서는 또 총론 강론이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론 이제 강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론 부분이 보시면 뭐 조직법, 지방자치법 이제 골고루 비교적 좀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 지방자치법은 거의 매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법 쪽도 이렇게 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행정법 마찬가지 또 급부행정법 또 규제행정법은 조금 덜하고요. 공영부담법 쪽에서 이제 토지보상법 이런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재무행정법에서도 이제 조금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총론과 강론이 전반적으로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강론에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축약해서 표시를 했고요. 경제법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이렇게 좀 축약한 내용들이 약칭으로 표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 3개년 출제 경향 분석을 살펴봤을 때 비교적 좀 빈출되는 주제
단원에서 이제 출제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총론과 강론의 학습 범위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총론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론 부분을 선행 학습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강론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즉, 이 얘기는 총론이 우선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등이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특히 또 행정절차법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개정 특강 때 이렇게 개정 법령들이 특히 뭐 지방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출제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신데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7급 시험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는 반면 국가직이나 지방직 9급을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지방직 7급을 시험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문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총론은 별도로 더 심화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아니면 어떤 것을 더 공부하면 될지에 대한 문의가 좀 있으셨는데요. 총론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방직 9급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총론에 대한 기억들은 좀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휘발되기 때문에 시험 보는 전까지 총론에 대한 학습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특히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같이라는 게 늘 뭐 매일매일 기본서와 예를 들어 문제집을 매일매일 같이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날짜를 조금 달리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래야 이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습득하는 내용들, 문제풀이에서는 약간 편중된 주제, 편중된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론 부분은 이렇게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강론 부분은 이제 강론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 학습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 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론에 대한 학습 시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론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총론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 즉 총론에 대한 학습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론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만약에 7급만을 계속 공부를 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총론의 문제풀이 즉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내지는 진행을 하면서 강론 학습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9급을 지방직 9급까지 계속 보신 분들은 그래도 모의고사까지는 다 공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총론이 정리가 되어서 강론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방직 9급 이제 1년의 커리를 다 끝내지 못하신 분들, 즉 7급을 오로지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신 분들인 경우에 총론이 조금 학습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급해서 강론을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강론과 총론이 막 섞여서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 굉장히 우선순위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론의 모의고사를 푸는 정도, 특히 단원별 모의고사 정도쯤 공부하면서 이제 강론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7급이 올해 같은 경우 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론의 경우에는 특히 이번 22년, 특히 강론은 이제 개별 법령들 또 판례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기존에는 사실 주로 기출문제, 강론 기출문제 범위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많이 좀 수월한 편이었는데 강론 기출문제집만 보고 또 이제 점수를 잘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제 작년 지방직 7급부터 특히 이제 강론의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많이 강론에 대한 특별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로 해서는 강론의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만 그냥 그 단원만 딱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때로는 단원을 막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기존에 또 이제 예를 들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론 같은 경우 특히 이 재개정법령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들어온 판례들 또 기출문제도 당연히 새로운 기출 플러스 예전 기출에 대한 변경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의 경우 강론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를 같이 학습을 하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사실 뭐 뒤에 가서는 제가 구분을 하겠지만 지금 22년 국가직 지방직 7급이 진정한 목표이시라면은 22년 강의와 교재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 22년 무료 특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지방직 9급을 보신 분들은 뭐 21년 최신 판례 특강까지 추가로 보시면 좋겠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다음 행정절차법 개정 특강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와 이제 개정 특강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공부를 하셔야 총론에 대한 부분들이 커버가 되고요. 강론과 관련해서는 22년 기본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제 22년 기출문제, 강론 기출문제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출간이 되고 또 강의도 8월에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론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적어도 기본 이론은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제 시생이다. 그래서 내가 강론 이론과 기출문제를 다 보기가 시간상 버겁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난 둘 중에 하나만 꼭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강론 이론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방자치법이 정부 개정으로 이제 많이 바뀌면서 신설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변경된 내용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봤을 때에는 정부 개정되면서 이제 1월달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신설될 내용이 뭐 출제되지 않았거나 뭐 좀 다른 논점이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론을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 둘 중에 하나만 꼭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문의가 좀 많이 있으세요. 특히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 본 이후에 내가 지방직 7급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이제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22년도에 합격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22년은 그냥 워밍업으로 보고 23년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차라리 23년 커리큘럼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 개인별로 다른 과목에 대한 숙지 정도나 학습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학습에 대한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급으로 들어오면서 새로 공부해야 될 전공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 과목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행정법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총론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복기를 하는 수준에서 계속 이론과 문제풀이를 공부하면서 추가로 보시면 되는데 다른 과목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학습 스케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국무원도 그렇고
이번에 시험 보는 그 다음에 23년 소방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3년 3월 24일 이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굳이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 개정들이 좀 많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기존 내용들을 좀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신설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좀 혼동을 좀 하기가 좀 쉬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2023년 3월 24일 이전에 시험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카페에 내용을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커리큘럼, 학습 일정, 내가 정말로 어떤 연도에 시험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강의학 교재로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23년 커리로 따라서 갈아타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더 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년 강의와 교재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개정법령 중에 행정절차법 개정 사항을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기본서 추록이 한 8월 말 정도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또 때로는 23년 기본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개정법령이나 최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고 싶다. 이게 사실 기존의 기출문제가 정오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1대1로 이거는 X, 기준은 X인데 이번은 O 이렇게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약간 상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논점이 달라져서 그 당시에는 기출 지문이 그 당시에는 그 논점 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 논점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법령이나 최신 내용을 좀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숙지하고 싶으신 분들 내지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오히려 공부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전자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23년이 또 실제로 목표이신 분들은 차라리 23년 기본서를 좀 보시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3월 24일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3월 24일 시행 내용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이 3월 24일 이전에 시험을 보는 분들은 또 빼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기본서에서 행정기본법 중에 3월 24일 시행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냥 23년 기본서를 다 공부를 하시는 보조단 문제 위주로 그리고 보조단과 관련해서 이제 제 개정 법령들이 이제 본문에는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뭐 그냥 고민하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행정기본법 중에 3월 24일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써니행정법 카페에 리스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쳐내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과목의 어떤 학습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